이번 방송의 시작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할 질문으로 열어볼까 합니다. 당신은 지금 앞으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삶이 마치 늘 이어질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몸이 점점 약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모두 이런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지? 만약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스쳐 지나가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노년기에 스스로를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어떻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생활의 방식을 넘어서 우리 삶의 본질과도 연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한 중년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그분은 혼자 남아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가끔은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겠구나. 이 사연 속 주인공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현재이거나 앞으로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분은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분이 찾은 방법과 함께 여러 철학자들과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노년에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늙음과 병 등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을 배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비록 육체적으로 약해질지라도 마음과 지혜로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돌보고 행복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이나 외부의 도움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방송이 끝난 뒤 여러분이 주변의 상황과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노년기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 마음, 그리고 관계를 포함한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 한 노인분께서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항상 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몸이 힘든 건 물론이고 마음도 쉬이 불안해집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 불안감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요. 그리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 걱정입니다. 이 두려움은 많은 노인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분께 제가 드린 첫 번째 제안은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을 연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기쁨은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햇살 아래 산책하며 느끼는 공기의 신선함, 혹은 지나가는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속에도 작은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환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니 정말 사소한 일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놓치고 있던 삶의 기쁨이었네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어떻게 이러한 작은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불교의 한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노년기의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한다면 불안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노년의 삶은 종종 고립감 속에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고 혼자 남겨진다고 느껴질 때 그 외로움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마을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 장터에 나가면서 가게 주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가 훨씬 즐거워지더군요. 관계를 맺는 일은 결코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작은 인사, 짧은 대화, 그리고 따뜻한 관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년기를 살아가며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돌보는 것이 그 어떤 외부의 도움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준비하는 방법과 현실적인 조언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혼자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셋째로, 우리가 노년기를 준비하며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경제적인 불안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계획과 준비를 통해 경제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한 분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몇 년간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생활비 상승이 겹치면서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어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돈도 부족해지니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노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돈을 모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소비를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시절엔 미래를 위한 투자가 강조되지만 노년에는 현재를 유지하는 소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수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을 번거롭거나 귀찮게 여기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를 하거나 고정 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다 저렴한 주거 공간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나 봉사활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퇴직 후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기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니 삶의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수입과 활동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재정적인 문제를 가족과 솔직히 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존심이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숨기곤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노년기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처음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털어놓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용기 내어 이야기를 꺼내보니 오히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비를 관리하고 작은 수입원을 통해 활력을 찾으며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재발견하며 노년기를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로, 노년기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여생을 보내는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삶의 가치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에 매였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직업을 내려놓은 것이 해방감으로 다가왔지만 곧 무기력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더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나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그 후로 그분은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삶이 활기를 되찾았죠.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시사합니다. 노년기에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연, 집필 또는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성취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노년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시기입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고 몇 년 후에는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길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잠재된 열정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제는 매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답니다. 셋째,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역 모임, 봉사활동, 종교단체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활동은 다른 이들과 협력하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여정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천천히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노년기를 살아가며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관계는 고립이 아닌 연결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관계의 깊이와 질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선 가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서로의 역할과 경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성인이 된 자녀를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아이들에게 조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은 제가 먼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제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더군요. 이처럼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에는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년기를 지나는 동안 건강, 이동성 또는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동호회, 봉사활동 또는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지역서의 동호회에 가입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이제는 매주 모임 날이 제 삶의 작은 축제가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와의 관계 역시 노년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고립되면 삶의 목적을 잃기 쉽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며 연결된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동네의 어린 세대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또한 노년기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서로의 관점 차이나 감정적 거리감은 때로 쉽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침착하게 소통하려는 태도입니다. 특히 비판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자세가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에서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는 작은 관심과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관계를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고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삶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직면하는 외로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외로움을 넘어서 연결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섯째로, 노년기에 직면하는 외로움은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된 감정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오랜 친구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배우자를 잃는 등의 이유로 삶에서 빈자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면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내 삶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하며 냉정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 그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외로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통의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어요. 하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보니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만남이 이어졌죠. 혼자서 벽을 세우는 대신 한 걸음씩 밖으로 나가는 노력이 외로움을 줄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독서 모임,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은 소통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셋째로, 자신의 관심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과거에 시간이 없어 도전하지 못했던 취미나 관심사를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퇴직 후 사진 촬영을 배워 지역 전시회에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사진은 나의 새로운 삶을 열어준 작은 열쇠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로움의 해소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데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을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명상, 일기 쓰기 또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며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외로움을 해소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순간 단순히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도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봉사활동이나 주변 이웃을 돕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고립감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관계와 연결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치와 만족을 찾는 방법, 그리고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삶의 태도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외로움을 넘어선 새로운 의미의 발견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삶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넘어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노년은 단순히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현재의 순간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치와 만족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소유에서 벗어나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물질적 성공과 외부의 인정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노년에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처럼 욕망을 줄이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가 삶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둘째로,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의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의 작은 목표나 소소한 기쁨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삶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노년기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는 마음의 짐을 덜고 삶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아쉬움이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면 이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며 남은 시간을 더욱 충실히 보내는 것이 노년을 빛나게 만듭니다. 넷째로, 나눔과 베풀매 삶을 통해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노년을 빛나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은 삶의 의미를 확장시켜줍니다. 이는 물질적 나눔뿐 아니라 마음의 나눔으로도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삶도 여전히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넓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이와 같이 노년기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정의하고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과거의 연장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지혜를 얻고 미래를 준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현재를 감사하며 삶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삶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소중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도 충분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정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